자, 교재는 177페이지 업무방해죄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명예훼손죄와 더불어서 거의 매년마다 출제가 되니까 여기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숙지를 해 두셔야만 됩니다. 자, 먼저 법전부죠. 자, 313조의 방법이라고 했어요. 313조의 방법에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가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위력이 추가되죠. 이 세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그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업무방해죄가 되죠.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해라는 결과가 있을 필요는 없고 방해할 우려만 있어도 족하죠. 방해할 우려만 있어도 족하다. 왜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이거 필기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업무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 쭉 내려와 보시게 되면 자, 업무상 과실, 치의사상죄의 비교가 나와 있죠. 우리가 저 앞에서 업무상 과실을 배웠을 겁니다. 여기서 같은 점을 읽어보시고요. 다른 점을 볼게요. 성격 필요 없고 자, 내용을 보세요. 내용. 자, 우리가 업무상 과실 같은 경우에는 생명, 신체에 관련된 업무로만 국한했잖아요. 그런데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그것이 제한이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오락 목적인데 업무상 과실 같은 경우에는 오락 목적의 업무도 업무에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지가 않는다는 것 봐두시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자, 세 번째하고 네 번째입니다. 자,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음을 요하느냐 라고 했을 때 형법상 보호가치입니다. 자, 업무상 과실 같은 경우는 그 필요 없었어요. 그런 것을 요하지 않았었지만 자,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검색할게요. 자, 여기입니다.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 공모가 포함될까와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 같은 게 포함됐었잖아요. 그런데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지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색깔칠 할게요. 됐죠? 됐죠? 됐어요. 왜 공모가 포함되지 않는가 하면 저 맨 끝에 가보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따로 보입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집행방해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업무에는 공모가 빠진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객체부터 볼게요. 객체는 사람의 업무다 라고 돼 있고 이때 사람은 타인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인, 법인, 법인겸 단체를 불문한다고 했습니다. 자, 업무 내용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반드시 경제적 사함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 자무도 포함된다. 뭐 됐죠? 쭉 읽어보시고요. 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자, 이 업무 속에는 계속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회적인 것은 포함되지가 않아요. 밑줄 그시고 X. 그 다음 위에서 말씀드렸죠? 오락 목적은 빠집니다. X. 그 다음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만 되기 때문에 없는 것도 빠져요. X. 아시겠죠? 자, 이거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밑에 보시면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되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호가치는 형법상 보호가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계약이라든지 행정행위가 아닌 거예요. 형법상 보호가치지 계약상 행정상 보호가치가 아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밑에 보시면 무효인 임대차 계약 나와 있죠? 동그라미. 행정청 허가 없는 목욕탕업 나와 있죠? 동그라미. 자, 무허가 포장마차 영업행위 나와 있죠? 동그라미. 이것도 사실상 평온하게 행해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깽판 부리면 업무방해죄가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 예를 체크해 두시고요. 자, 1번 체크하시고 2번 체크하시고 이것이 별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자, 한자가 공무죠. 공무를 포함시킬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저 뒤에 공무집행방해죄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무는 제외가 됩니다. 자, 밑줄 그시고 X 전부 다 판례입니다. 자, 됐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판례를 보면 자, 업무방해죄의 행위 객체는 타인의 업무를 말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타인 속에는 자연인, 법인, 이 법인이 바로 뭐죠? 법인이 이제 학교법인 그런 걸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 자체는 밑줄 그으시고 X. 이것은 업무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자, 됐습니다.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 밑에 자, 꺽쇠 1번 나와 있죠? 업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말하고 그렇죠? 이때 업무라고 하는 것은 주된 업무 주자 동그라미 치시고 부수 동그라미 치시고 둘 다 포함된다. 됐습니다. 자, 그 밑에 건물 임대인이 쭉 읽어보시고요. 건물 앞에서 일회적인 조경공사를 하는데 불과했다고 했을 때 일회적 밑줄 그으시고 그렇죠? X
이것은 앞에서 배웠죠.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업무에 포함되지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자 꺽쇠 1번 볼게요. 자 업무방해죄 업무라고 하는 것은 주된 의무, 부수적 의무 등 가리지 않는다. 그쵸? 자 근데요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꺽쇠 2번에서 일회성은 업무가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게 원칙인데요. 원칙인데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일회적 사무라 할지라도 예외가 있다니까요. 자 그 밑에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있고 또 본래의 업무 수행과 밀접 불가근 여기 동그란 관계에 있다면 이것도 업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밑에 꺽쇠 3번 나와 있죠. 꺽쇠 3번 보시게 되면 1년의 경영상 계획의 일환으로서 그쵸? 경영상 계획 동그라미. 자 일정 기간 안에 소요가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사업장 이전이죠. 사업장 이전. 사업장 이전을 추진 실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될 수 있다. 이걸 깽판 부리면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일정 기간의 소유가 예상되는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의 소유가 사업장이 이전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를 말할 것 같아요? 큰 회사 있죠. 큰 회사. 뭐 직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있고 그런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용달차 불러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몇십 일, 뭐 한두 달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것도 업무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뒤에 판례가 나오겠지만 하루 용달차 불러서 나르는 그 이삿짐 같은 경우에는 업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꿀깽판 부렸다 할지라도 업무방해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요. 이삿짐 센터 그 이삿짐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그게 업무입니다. 그분들의 업무를 방해하면 당연히 죄가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이삿짐 센터를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뭐 고시원생, 수험생이 용달차를 불러서 하루 이삿짐을 하잖아요. 그 자체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고시원 학생의 이삿짐을 옮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깽판 부렸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색깔을 칠해본다면 여기 일정 기간의 소요가 예상된다 할 때는 그때는 업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꺽쇠 2번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꺽쇠 2번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업무방해죄 업무에는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건 뒤에서 배울 겁니다. 자 그 목적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그쵸? 이거 동그라미 1번 하시고 검은색으로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1번 하시고 그 다음 그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동그라미 2번 하시고 1번, 2번 전부 다 포함된다.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그 관련된 업무가 밑에 이 사업장 이전이라는 거예요. 자, 됐고 다 봤죠? 자,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자, 꺽쇠 1번 별표 치시고 꺽쇠 2번 별표 치시고 무수히 많이 출제가 됐던 것입니다. 자, 업무라고 하는 것은 자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된다. 이 보호 가치가 형법상 보호 가치입니다. 보호 동그라미 치시고 그쵸? 그 다음 그 밑에 계약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밑줄 그시고 X. 자, 됐죠? 그 다음 자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빨간 펜으로 사실상 평온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따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무허가 포장마차 영업행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설령 밑에 보시면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쵸? 반사회성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자 반사회성 밑줄 그시고 X. 반사회성까지 이르지 아니했다면 이것도 보호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봐두시고요. 네, 됐죠? 1번도 잘 나오고 2번도 잘 나옵니다. 무지무지 잘 나와요. 자, 그리고 필기해 보시면 이것은 뭐다? 이퀄 형법상이라 적으세요. 형법상. 여기 생략되어 있는 말이에요. 자, 됐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이 판례 중요하죠? 별표 쳐보세요. 1번, 2번, 3번 다 중요합니다. 자, 판례 1번, 꺽쇠 1번 했죠?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된다. 눈팅하세요. 이건 밑줄 끄지 마시고 앞에서 배웠으니까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면 된다.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파란 펜 드시고요. 반사회적 밑줄 그시고 X. 이것을 띌 때에는 업무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성매매 알선입니다. 밑줄 그시고 X. 이것은 보호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깽판 부렸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폭력 조직 간부인 피고인들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밑에 뭐 나와있죠? 읽어보시고요. 의뢰 성매매업소 운영 업무는 여기 성매매업소 밑줄 그으시고 X. 부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깽판 부렸다 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사실관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자, 이것도 중요하죠? 별 붙여보세요. 자, 보시게 되면 자, 맨 밑에 1번 마지막 줄 나와 있죠?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 나와 있습니다. 공무 밑줄 그으시고 X. 이거 업무방해죄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자, 밑에 지방경찰청 민원실이죠? 밑줄 그으시고 X. 뭐죠? 공무죠. 공무이기 때문에 마지막 줄에 업무방해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요. 물론 여기까지밖에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두 번째 줄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첫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업무방해죄 행위 유형에 비해서 공무방해죄 행위 유형은 보다 제한되어 있다 그랬어요. 공무방해죄 행위 유형이 어떻게 되죠? 저 뒤에 가면 배우는데 폭행이죠. 폭행, 협박,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위계가 있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죄 행위 대상은 세 가지예요. 폭행, 협박, 그리고 위계. 업무방해죄는 어떻게 됐어요? 업무방해죄는 방금 배웠잖아 앞에서.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그랬잖아요. 그쵸? 그쵸?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 공무집행 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위력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쵸? 폭행, 협박, 위계밖에 없으니까. 그쵸? 위력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공무에 관해서는 폭행, 협박, 위계 요 세 가지 이 방법으로 한해서 요것에 한해서 처벌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해 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올라가 보세요. 자, 보세요. 갑은 충남지방경찰청 1층 민원실에서 그쵸? 밑에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는 거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 폭행이에요? 일단은 허위사실 유포 아니죠. 맞죠? 아니 이게 아니잖아.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고 위계도 아니고 이게 위력이야? 위력에 이를 정도가 아니잖아요. 행패를 부린 게 위력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1층 민원실이라 했으니까 민원실은 공무잖아. 공무. 그쵸? 그쵸? 어쨌든 간에 업무방해죄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갈 수는 없어요.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 이겁니까? 그러면 폭행이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경찰관을 뭐 폭행 협박했나요? 이게 아니잖아. 그쵸? 그럼 위계인가?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을 정도잖아. 그쵸? 그래서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행위탕에도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줄 긋은 것은 여기도 당연히 아닐 뿐더러 여기도 당연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거라도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욕설하고 행패를 부렸다는 것 자체가 뭐가 아니다? 공직방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 위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라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업무방해죄로 넣으려고 하니까 업무방해죄 행위탕에도 어떤 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떤 거라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무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요것만 아시면 돼요. 공무는 업무방해죄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벌어진 것은 공무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업무가 아니라서 본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OX 판례입니다. 자, 이건 뭐죠? 업무가 되는 판례를 본 거예요. 자, 첫 번째 쭉 한번 가보시면 자, 우리가 방금 앞에서 일회성을 갖는 것은 업무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일회성을 가진 것은 업무가 아닌데 잘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예외가 되는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종중 정기총회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번 열리고 많아요? 물론 일회성은 같죠. 1년에 한 번 열리니까요. 근데 10년이면 10번 열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정기총회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일회성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 종중회장이 갖고 주최하는 의사진행 업무는 종중회장 동그란 이 업무는 그 수년간, 수십 년간 계속적으로 행하여져 온 업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깽판 부리면 업무방해죄로 쳐넣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경비원 얘기 나와 있죠. 경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사의 명에 따라서 그 직장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거죠. 근데 그 업무가 설령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뭐 상사가 뭐 매번 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비원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렇죠? 알아서 하는 것이고 상사의 명은 가끔 가다가 뭐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상사의 명에 따라서 그 직장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설령 그것이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가끔가다 한 번씩 있는 거지만 이것도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상사의 명에 따라서 그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이것도 업무방해죄 업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방해하면 죄가 되겠다는 것이죠. 누가 방해하겠어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상사가 방해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 직원들이라든지 뭐 입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방해하겠죠. 자, 3번 가볼게요. 조업이 끝난 다음에 종장 정문을 개폐하는 거 있어요. 정문 개폐 이것도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업무방해죄 업무가 될 수 있고 방해하면 죄가 됩니다. 대학원 입학 전형 업무 있죠. 전형 업무 이것도 업무방해죄 업무가 될 수가 있고요. 설명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 밑에 건 뭘 것 같아요? 6번부터 뭘 것 같아요? 자, 형법상 보호가치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민법상, 행정상, 계약상 보호가치는 필요 없고 형법상 보호가치만 있다면 사실상 평온공연하게 수행해 왔다면 그 업무도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농지개혁법상 무효를 할지라도 그렇죠? 선임의 무효가 있다 할지라도 임대인의 승낙 없이 이게 전세를 한 번 더 넣은 겁니다. 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공유수면 조명 허가 없이 했다 할지라도 또 밑에 선출 규정에 위배되어 회의를 개최했다 할지라도 아시겠어요? 그 임차한 농지 있죠? 임차한 농지. 이 임차한 농지의 업무를 방해하면 죄가 됩니다. 그렇죠? 다음 관리인 선임의 무효 사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경위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평온공연하게 그렇죠? 이것도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방해하면 죄가 됩니다. 여기도 평온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조명 허가 없이 폐속을 운반하는 선박의 출입을 방해했다면 그렇죠? 이것도 죄가 되는 것이고 다음 관리 규정에 위반되어 회의를 개최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무기 연기가 선언되었다 할지라도 유림총회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였고 대의원들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도 보시게 되면 여기도 부적법 할지라도 그렇죠? 이 도로공사의 성능시험 이 업무는 이것도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깽판 부리면 죄가 되겠다 이 뜻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순차로 임대에 전대해 왔습니다. 이것도 평공인하게 이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이것도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깽판 부리면 무의 출장 업무를 깽판 부리면 죄가 되겠다 이 뜻이죠. 어려운 거 없죠?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죠. 자, 이것은 이제 1번하고 2번을 묶어보세요. 이게 이제 원칙적인 거죠. 여기 1회적 나왔네요. 여기도 1회적이죠. 그쵸? 파란 펜을 들어보시고 공장 이전 세무, 공장 이전 세무란 말이에요. 이거는 앞에서 보았던 그 큰 공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 전자제품 제조 공장 나와 있지. 비닐 가공 공장을 경영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하루만 용달차 부르면 돼요. 조그만 공장이기 때문에 조그만 뭐 그 개인 사업자들이 하는 조그만 공장이기 때문에 하루 용달차 부르면 충분히 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회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깽판 부렸다 할지라도 이때 공장 이전하는 것은 이 전자제품 제조 공장 업자 또는 비닐 가공 공장 업자의 본래적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깽판 부렸다 할지라도 이것은 일시적인 사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업무라고 볼 수가 없다. 업무방해죄 업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전자부품 제조 공장의 업무죠. 본래 업무죠. 이 본래 업무를 방해하면 또 모를까? 이 공장 이전을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죄 이 사람들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3번 가보죠. 이 3번 판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초등학교 학생이라 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업무입니까? 업무가 아니죠. 이것은 밑에 보시면 학생들 본인의 권리는 행사하는 것이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이건 이 학생들에게 이런 업무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업을 못 듣게 했다 할지라도 이 학생들에 대한 업무 방해죄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사실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흥 초등학교 1학년 일반 학생 쭉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욕설을 내서 수업을 듣게 할 수 없다 하는 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자, 주주네요. 주주가 발언권, 의결권 행사하는 것도 이게 업무입니까? 발언권, 의결권 행사하는 것이 업무입니까? 아니죠. 업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업무입니까? 내가 어느 회사의 주식을 몇 주 갖고 있다는 게 업무예요? 아닌 거예요. 이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단순히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한 것뿐이지 이 자체가 업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주주들이 주총에 나와서 발언권, 의결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 회사 직원들이 막았다 할지라도 업무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돼요.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뭐 3, 4번이 출제가 잘 되죠. 3번, 4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 5번, 6번도 출제가 잘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아닌 자라 했습니다. 즉 의료인이 아닌 자, 의료법인이 아닌 자예요. 자,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 자체가 형법상 부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범죄예요. 범죄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사회성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거 깽판 부렸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뜻이죠. 이 자격증 관련이죠. 그렇죠? 의료인, 의과대학 나온 애들 있죠? 의과대학 나온 애들. 그러니까 의과대학, 여러분 의과대학을 열심히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지 의과대학 갈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의과대학 가겠어요? 이거 하려고. 근데 탱자 노는 애들이 돈만 있다고 해서 병원 차리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부가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시험 합격한 사람만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시험도 못 붙은 사람이 돈만 있다고 해서 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형법상 부가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이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깽판을 했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뜻이죠. 자, 됐고. 그러니까 이 5번, 6번 판례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인근에 가보면요. 이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쵸?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사무실 차렸다가, 그쵸? 그래서 이제 중개업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옆에 있는 경쟁업소에서 뭐 가게 하나 더 있으면 자기 이 가게에 업무 지장이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신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그랬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 무자격자가 이런 개설행위를 하는 것은 법 자체가 보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깽판 부렸다 할지라도 신고했다 할지라도 업무방해죄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이 잘 나오죠. 7번도 체크하시고. 자,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못해요. 그래서 직무집행이 정지가 된 자입니다. 정지가 된 자. 이 자는 잘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이 잘 나와요. 반사회성까지는 띄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정지된 사람이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반사회성까지는 띄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 법적 보호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갖는다는 거죠. 이것도 시험 나와요. 이것도 시험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반사회성까지는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적 보호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업무방해죄 업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받아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깽판 부리면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학원 강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학원 강사들도 이제 노량진에 있는 그 대형 학원에서 그랬죠. 몇 년 동안 계약금을 주고 그 전속 계약을 맺어서 데리고 왔는데 옆에 있는 큰 다른 회사가 그 사람을 또 계약금 주고 불려간다 하니까 이 사람이 계약금 그 약정된 계약을 어기고 다른 학원에 가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원래 그 처음에 계약했던 그 학원이 소송 걸어버려요. 소송 걸어버려서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강사가 강의를 하면 안 돼요. 강의를 계속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밑에 법적 보호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깽판 부렸다 할지라도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 8번 가보죠. 자, 토지점유가 나와 있죠. 관리인의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점유를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죠? 강제경쟁인 거죠. 따라서 이것도
보호가치가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갱법물했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정당 권한 없이 이것도 보호가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자, 10번하고 11번 묶어보세요. 자, 10번하고 1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형법상 보호가치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행정상, 계약상 보호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사실상 평온하게 꾸려왔다면 그것도 행정이나 민법상 뭐 효력이 없다 뿐이지 사실상 평온하게 꾸려왔다면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업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10번하고 11번 판례 같은 경우는 사실상 평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평온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보호가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다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비정상적 미출것이고 일방적 미출것이고 이런 말 나오면 사실상 평온하게 해온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보호가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업무방해죄 업무가 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 밑에 또 꺽쇠 1번 보시게 되면 업무라고 하는 것은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면 된다. 따라서 정당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죠? 없다고 하는 것은 역시 보호가치가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업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자, 꺽쇠 2번도 잘 나와요. 자, 12번도 잘 나오기 때문에 12번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1번도 잘 나오고요. 2번도 잘 나오죠. 자,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의 과적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그랬어요. 자, 이 피해자는요.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이 피해자는 사인입니다. 이 사람은 사인이야. 공무원 아닙니다. 사인이에요. 사인인데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뭐 하라고? 요것만 하라고. 과적 단속 업무만 하라고 이렇게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민간인인데 권한을 계약 뭐 1년 계약, 2년 계약 맺겠죠. 그 1년 계약 맺을 때 예를 들면 1년 계약 맺을 때 권한을 위임받아서 요 업무만 하도록 담당된 사람을 공무수탁 사인이라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 업무만 부여받은 거예요. 그 외의 권한은 부여받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그 밑에 보시면 재측정을 시킬 목적이라 했는데 이 사람은 재측정시킬 권한이 없어요. 이 사람은 피고인은 과적 단속 업무만 있는 것뿐이지 재측정시킬 권한은 공무원에게 있는 거지 이 피고인에게 있는 게 피해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월권이에요. 월권. 이건 권한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권한이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재측정을 강제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 근데 그걸 했기 때문에 이것은 형법상 보호가치가 이것은 뭐다? 형법상 보호가치가 따라서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 이걸 방해했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 왜? 정당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됐죠? 자, 그 다음 13번하고 14번이 뭐예요? 이 두 가지가 공무입니다. 공무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민원실 세무 치시고 여기 시장 나와 있지? 시장. 둘 중 안에 한 사람이라도 시장 공무원이 있으면 공무를 볼 수 있어요. 업무방해죄를 볼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됐죠? 자, 여기 이 화살표 되는 글씨 나온 적도 있어요. 여기 마산시장 나와 있지? 시장 세무 치시고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을 때 업무방해죄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 더 알아두세요. 말동이죠. 말동 같은 경우는 업무방해죄가 되질 않아요. 자, CF 저 뒤에 공무집행방해죄 가보면요 인분 나와. 인분. 그래서 민원실에다가 인분 뿌렸어요. 인분 뿌렸다고요. 그 인분이 경찰관에게 맞은 게 아니에요. 경찰관에게 던진 게 아니라 바닥에 던져서 바닥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던 판례가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말동은 업무방해죄가 안 된다. 근데 인분 뿌린 판례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해서 유죄 판결 내린 판례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